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2시 50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시도 47일, 체포 나흘 만입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낸 데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도 방해했다는 겁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로 사안의 중대성을 비롯해 풀어주면 또 내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 관계자가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로 휴대전화를 바꾸고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최대 20일 동안 수사를 받는데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열흘씩 나눠 맞는 방식을 통해 다음 달 5일 전후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울 서부지법 앞에 몰려있던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 청사로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받는 동안 변호인을 제외한 누구와도 접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피의자 접견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접견 금지 조치는 수사기관에서 통지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큰 구속 적부심사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속 적부심에서는 석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유가 증거 인멸 여부인 만큼 사전에 가능성을 차단하는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구속 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하면 강제로 출석시키거나 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규정에 없고 판례만 있는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오는 24일 전후로 사건을 넘겨받을 검찰 역시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해 혐의 입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 1심 동안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 연장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시일야 방성대곡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을사늑약 체결 당시 규탄했던 글의 제목을 갖다 쓴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스스로가 수사를 거부하며 구속을 자초한 거란 비판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히 법원이 인정한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고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1905년 을사늑약 체결을 목놓아 통곡한다는 의미로 장지연이 썼던 글인 시일야 방성대곡을 제목으로 인용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한 사태에 대해서는 경찰이 시민을 자극하는 행위부터 중지하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헌법상 국가 최고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등 스스로 구속영장 발부를 자초한 측면이 더 크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공언한 대로 책임지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란 불명예는 피했을 거란 비판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은 사필 규정이라면서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자충수를 두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키워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사도 체포도 거부하면서 수사로 확인된 내용까지 부인해서 구속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법조팀의 박현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현주 기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점 때문입니까? 네, 증거인멸 염려는 통상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마저 부인하는 경우에 나오는 판단입니다. 이 분명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보시는 것처럼 총을 직접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거나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되니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군사령관들의 진술이 이미 나왔는데 네. 윤 대통령은 경고성 차원이었다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국회의원 등의 체포를 지시한 단서들도 나왔는데 앞서 윤 대통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번 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체포 지시 없었다는 건 대통령 본인이 하신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한 걸 놓고도 구속의 필요성을 키웠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속의 목적은 수사입니다. 원활하게 피해자를 조사하지 못할 때 이 구속 수사를 하게 되는 건데 윤 대통령은 스스로 구속 사유를 계속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3차례의 출석 요구도 거부하고 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체포 직전까지도 이 사법 체계를 부인하는 발언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 발언 외에 체포 이후에도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이 구치소에 머물면서 조사를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군 사령관들이나 경찰청장 모두 다 구속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시를 받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이 지시를 한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되지 않는 건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대통령명을 따른 것에 불과한 이 장성들 그리고 경찰청장을 부당하게 이 내란죄로 구속한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하지만 정작 윤 대통령은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포고령을 두곤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라거나 이 비상입법기구 관련 메모를 두곤 내가 했는지 김 전 장관이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며 이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심사에서는 군사령관들의 진술을 두고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이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치가 죽었다 이런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기울어졌다면서 법치가 죽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를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린 건 윤 대통령입니다. 이미 체포 적부심까지 기각이 됐는데 이 불법 영장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계엄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이 사법 체계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작 법치를 망가뜨리고 있는 게 누군지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앞으로 구속 적부심도 청구한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체포 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 그리고 체포 적부심이 기각이 됐고 윤 대통령이 직접 구속 영장 심사에 출석했는데도 영장은 발부가 됐습니다. 모두 완패한 겁니다. 오늘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서 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이 구속 적부심도 청구하는 등 이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조팀의 박현주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